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장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신문의 허정윤 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내용들 하나씩 확인해 보기 전에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개인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달 소득이 8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난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자 수가 급증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 이후 최대의 증가폭이자 한 달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제가 앞으로 나아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뉴욕 증시가 혼조세이긴 하지만 1989년 이후 2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1월 스타트를 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부터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개인 소비 지수부터 좀 점검을 해주실까요? 네, 미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지난해 12월 증가했습니다. 같은 달 소득이 8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소비 증가폭은 예상만 못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돈을 쓰기보다는 저축에 열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 상무부는 이날 지난달 12월 개인 소비 지수가 0.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0.3% 상승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월에는 0.4% 올랐었습니다. 이 시장은 기대만 못했지만 그나마 소비가 늘어난 것은 같은 달 개인 소득이 2.6%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증가율은 지난 2004년 12월 이후 8년 만에 가장 가파른 수준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개인 소득 증가율이 0.8%에 그칠 것으로 점쳤습니다. 이 연료 가격 하락과 고용 증가, 또 연말 쇼핑 시즌 할인, 조기 배당 등도 소비 증가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하지만 저축 증가세가 더 가팔라서 소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12월 저축률은 6.5%로 2009년 5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소비 지수가 좀 늘어났다는 점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지만 이 소득세 인상으로 당분간 소비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오늘 지수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실업수당 신청 청구 수는 급증을 다시 해버렸어요? 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만에 급증세로 돌아서서 앞서 2주의 감소분을 거의 상쇄시켰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26일까지 한 주당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6만 8천 건으로 3만 8천 건에 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였던 35만 건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앞서 2주간 4만 5천 건 줄였던 게 무색해졌습니다. 이전 주에는 33만 건으로 지난 2008년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었죠. 이 전문가들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난 것은 연말에 늘어났던 임시직 수요가 해소되는 이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변동성은 작아서 추세를 반영하는 4주 평균 신청 건수는 35만 2천 건으로 한 주 전에 비해 250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어제 나온 ADP는 상당히 좋았는데 좀 다른 결과가 나왔네요. 이번 주말 발표될 이 노동부의 실업률 좀 관심 있게 보셔야겠습니다. 상품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감이 좀 집계가 된 상태인데 WTI가 45센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다만 1월 한 달간은 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원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좀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미국의 에너지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한 달간 원유가는 4% 올라 배럴당 $100를 육박했는데요. 이 휘발유 역시 지난 30일간 8% 오른 데다가 앞으로도 더 오를 전망세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경제가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하지만 원유 가격이 지나치게 더 높아질 경우 다른 부분의 지출이 줄여서 이 경제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무디스 산하 연구기관인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높은 에너지 가격은 세금이 오르는 것과 같다면서 연료 가격이 1센트씩 오를 때마다 소비자들은 1년 동안 $10억 더 지출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반면 주로 난방에 쓰이는 천연가스 가격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 가격이 올랐다 내리기를 그간 반복했었습니다. 미 전역의 강추위가 풀리면서 이번 달 4%가량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유로존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그런 지표들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 유로존의 1월 경기 신뢰 지수는 89.2를 기록해서 지난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치뿐 아니라 시장 전망치를 넘어선 것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최고 기록인데요. 이 독일을 비롯해서 이 재정기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경기 신뢰에 대한 회복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가별로는 독일이 2.5포인트로 가장 상승폭이 컸고요. 이 네덜란드는 1.0포인트, 스페인은 0.5포인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거의 변함이 없었고 프랑스는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산업 부문별로 보면 건설 부분이 4.6%포인트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 건설 주문 건수가 늘어나면서 고용도 늘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인데요. 또 서비스 부분의 경우 1.0포인트 늘어난 반면 산업 부분과 소매 부문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달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도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존의 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2월에 마이너스 26.3에서 마이너스 23.9로 올랐습니다. 네, 통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과 BOJ가 연일 강력한 부양책을 썼기 때문일까요? 유로가 13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유로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로는 지금 현재 1유로당 1.3560달러를 넘어서면서 201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 유럽중앙은행이 지난해 조건부로 유로존 국채 매입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 뒤 유로존 해체 우려가 낮아지면서 시장을 안정을 찾은 것이 유로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또 여기에 미국 연준과 영국은행 등이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달러와 파운드 가치가 떨어져서 유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데다가 일본의 아베 신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본은행의 엔저 정책이 예상이 되고 있어 앞으로 당분간 유로 강세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유럽 시장이 안정을 찾은 것은 다행이지만 오늘 유럽 증시 일제히 하락을 했죠. 유럽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주요 기업들의 우울한 실적 지표 때문인데요. 다만 독일 실업률 하락은 장중 낙폭을 축소시키는 재료로 활용이 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영국 지수는 전일 대비 0.73% 하락을 했고요. 프랑스 지수와 독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0.87%, 0.45% 내렸습니다. 실제로 이날 영국의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올해 순이익과 실적이 떨어질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큰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또 산탄데르와 로얄 더치셀 그룹은 지난 4, 4분기 실적이 전문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독일의 지표 호재는 낙폭 축소 재료로 활용이 됐는데요. 이날 독일 연방 노동청은 1월 실직자 수가 1만 6천 명 줄어든 292만 명으로 조사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실업률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해서 6.8%를 기록했습니다. 네, 허정윤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 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개인 소비 지수가 0.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예상치인 0.3% 상승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주일 전에 비해서 3만 8천 명 급증한 36만 8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 이후 최대 증가폭이자 한 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기적 순환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입니다.